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컨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이제 상해제약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간만에 헬스케어 기업이 나왔죠. 네. 상해제약은 이제 중국 상해에 상장이 돼 있고, 또 상해제약그룹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업인데,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업 이름은 상해제약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또 중국 상해에 상장돼 있는 이름으로는 상해제약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둘이 똑같은 기업이고요. 원래 주식을 이렇게 한 곳에만 상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게 중국 상해에도 상장을 시켜놓고 또 홍콩에도 상장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해제약그룹 이제 상해제약은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제약회사라고 해서 이제 제약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단 이제 좀 이제 제약회사라는 이름 하에 조금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제약을 유통하고 또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중국 항서제약부터 해서 이제 모든 제약 제조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직은 도입이 어렵고 이 들어가는 시기가 좀 너무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는 전제하에 딱 상해제약이 있을 때 이 상해제약이 이 상해제약은 그래도 나름 저점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공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약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해제약에서 이제 그 유통을 하고 제약 제품들을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제 그 물론 이제 판매 매출 부분에 있어서 제약 유통 매출로는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제약을 직접 약을 제조하는 회사로서도 이미 점점 시야를 넓혀가고 있어요. 강력한 M&A를 통해서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또 그런 R&D 같은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비록 유통 회사지만 상해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을 유통하는 회사지만 추후에는 제약주로서도 제약을 직접 약을 제조하는 회사로서도 널리 떨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요, 우리한테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단번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약국이고, 이 유통 기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 제약 제조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매우 눈여겨볼 만한 엄청 큰 거대한 막강한 공룡 기업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상해제약회 같은 경우는 상해제약 그룹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해에서 이제 약 40% 정도의 이 약국 점유율과 유통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중국 전국 단위로는 아직 10%밖에 안 되는데 10%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내에서 전 세계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탑3 안에 드는 제약 유통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제약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10%면은 점유율이 너무 낮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그 10% 외에 이제 뭐 이제 구조통 제약이나 어떤 그런 제약 유통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탑3 안에 있는 제약 회사 반면에 그 밑으로는 하위 기업들이 너무 짜잘짜잘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약국들이 사실 저희 나라는 이 약국 시스템이 좀 광활하게 안 움직여도 잘 될 수가 있는 게 땅이 좁으니까 그 각 개개인 동네마다 약사만 있다 하면은 각 개인별로 약국을 차릴 수가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런 유통 시스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진핑 정부에서 이 유통 구조를 좀 좁혀가는 방안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유통 구조를 딱 획일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시진핑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이 상해제약그룹과 또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제 구조통제약 같은 이 대형 유통기업들, 대형 제약 유통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전망성, 이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의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제 그 10% 외에 이제 막 1%, 1%, 1%씩 아주 그냥 짜잘짜잘하게 소형 유통주들이 있는데 소형 유통주들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중국 그 서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증된 곳, 브랜드 가치가 높고 기업의 가치가 큰 곳,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해제약 같은 그런 큰 기업에서 약을 사고 먹고 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빈민들을 없애자, 빈민들을 중산층으로 올려내자 하는 샤오캉 사회에 걸맞는 정책에 의해서 이 유통구조의 이 제약의 유통구조를 획일화시켜서 많은 서민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상해제약 그룹을 통해서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약국의 형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상해제약 마크를 달고 약국을 열어서 일반 서민들도 일반 우리 중산층들부터 해서 일반 서민들도 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고요. 좋은 방법이죠, 사실. 이제 그리고 단가 부분도 이제 소형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약에 대한 그 획일점도 없어요. 약에 대한 가격 동결도 없는 거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해제약 그룹을 통해서 이 시진핑 정부가 약의 값도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정 가격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해제약의 점유율이 물론 상해 내에서는 정말 막강하게 1등 기업이에요. 이 상해제약이 상해가 땅이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서울보다 훨씬 넓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남한 정도의 크기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상해가 그만큼 큰데 잘 모르지만 제가 상해를 갔다 오긴 했는데 엄청 큰데 그 상해 내에서만 해도 40% 점유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도시잖아요. 국제 도시인 상해에서 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중국 내 아직은 10% 정도의 점유율에 불과하지만 향후 전망 아주 이 제약 유통의 부분에 있어서 1위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열리려면 이 제약도 좀 약간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좀 구매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알고 수혜주로서 앞으로 시진핑 정부의 수혜주로서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해제약 재무제표를 확인해 볼게요. 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12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54억 위안 정도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는 59억, 61억, 60억 정도로 약소하지만 그래도 계속 총수익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좋은 거는 수익 또한 총수익 또한 열심히 증가하고 있고 총이익 또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이익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다. 2016년에 영업이익은 좀 줄었었지만 그래도 다시 2017년도에 회복하는 단계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상해제약이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따른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확고하게 차지한다 하면은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또 이 우리 중국 서민들이 이 제약을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상해제약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하면은 더욱더 이 매출과 순이익은 증가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상해제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제약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심장질환에 맞는 약이라든지 뭐 항암제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죠. 유통까지 겸비한 제약 회사로서 앞으로 향후 전망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참 좋은 기업이고요. 일단은 이제 재무제표를 확인했으니까 한번 주식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상해제약 그룹의 주식 차트를 좀 볼게요. 저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상해제약 그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해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홍콩 상해제약 그룹이 좀 더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추세선이 어느 정도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잠시만요. 추세선이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저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꾸준히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고, 고점을 봤을 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네. 지금 가장 좋은 추세선이에요. 가장 좋은 추세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2015년도에는 매출이 훅 올랐다가, 2016년도에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재무제표 확인상에서. 그러면서 2017년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아마 지금은 또 이제 제약 관련돼서 좀, 시진핑 정부의 좀 정책과 맞물려서 상해제약그룹이 이제 좀 준비를 하는 단계에 놓여져서 다시 저점으로 좀 돌아오지 않나. 그리고 저점으로 돌아왔지만 이 가는 추세선은 우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제약 유통주는 죽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그 기업 내에서 아무래도 이 대형주기도 하지만 대형 기업이기도 하지만 먹고 사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 병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 인간이 있는 이상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기업에 가서 약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 상해제약그룹을 통해서 약을 구매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우상승할 수 있는 곡선의 여지가 매우 크고 재무제표상에서도 순이익과 매출이 증감에 따라서 또한 시진핑 정부의 이 수혜주라는 것도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 주가가 우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추세선 자체도 정말 장기 매직 구간을 거쳐서 계속 우상승하고 있는 걸로. 지금은 저는 저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추세선을 봤을 때. 그래서 좀 매수하기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하면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15 홍콩달러 정도에서 같이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우 크게 지켜볼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해제약그룹의 주가 차트를 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상해제약과 같은 기업이 또 있겠죠.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상해제약과 비슷한 이 유한양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상해제약그룹과 비슷한 이제 기업으로 저희 나라에 있는 유한양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한양행은요, 조선시대 이제 일제강점기에 유일한 이제 선생님께서 이 독립운동가 겸 이제 기업가였죠. 유일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자주 독립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 건강과 또 우리 육체 건강이 중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약만 이렇게 의지하던 시대에서 유일한 씨께서 이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 약들을 들여와가지고 이 조선인들에게 공급하고 또 유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업을 넓혀서 결국엔 유한양행이라는 이 기업을 만들게 된 거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생활 필수품 뭐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 건강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개발해낸 기업으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제약 같은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유명했어요. 지금 딱 상해제약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제약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머물고 있지만 추후 성장 가능성이 기업의 크기가 크다 하면은 높다라는 거고요.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아주 그냥 장기 매직 구간 제대로 거치고 딱 아주 그냥 그 기업에 맞게 성장한 주식 기업으로 유명해요. 유한양 정말 허점 하나 없이 열심히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은 뭐 2000년대에서 1998년도 뭐 이런 때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던 기업의 주식 주가가 2016년까지 가가지고 15년 만에 약 몇 배야 약 20배 정도에서 25배 정도 오르는 기업으로 유명했죠. 그쵸? 2008년에서 어쨌든 10년만 버텼어도 약 6배 정도 10배 정도 오르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쵸?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기업의 주가는요, 어쨌든 그 기업의 존속 이유가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 필수품을 공급을 한다든지 우리 고객들에게 제품을 구매를 하게 함으로써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해서 순위까지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고, 이 유한양행을 봤을 때 앞으로 상해작이라는 기업 자체도 이 중국 내에서 앞으로 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도 좀 알아주시고, 좀 약간 눈여겨볼 기업으로 상해제약 그룹을 좀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기업과 좋은 중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혹가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체돼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정말 최대한 빨리빨리 영상들 좀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쿠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